긴급 속보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전 재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6월 27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초강력 부동산 대책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우리가 알던 부동산 시장의 상식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니, 집값은 자꾸 오르는데 대출은 더 못 받는다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많은 분들이 충격과 혼란에 빠져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전국의 은행 창구는 대출이 막히기 전에 서두르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고, 서울 강남, 판교, 과천 같은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는 갑자기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정작 사려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없어서 못 팔던 집들이 이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상황이 된 겁니다. 특히 이번 규제는 단순히 투기꾼만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와 함께 살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던 우리 부모님들, 은퇴 후 작은 아파트로 옮겨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꿈꾸시던 어르신들, 그리고 치솟는 전셋값에 좌절하며 어렵게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던 젊은 신혼부부들까지 여러분 모두의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더 이상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하고 대출 만기도 30년으로 확 줄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의 90%까지 가능했던 전세대출은 이제 80%로 낮아지고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전세 대출 자체가 아예 금지됩니다. 게다가 연소득 이상 신용대출은 이제 꿈도 꿀 수 없게 됐으니 연금 생활자나 소득이 일정치 않은 은퇴자분들께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이런 초강력 규제들이 우리 모두의 삶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부터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을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춰 가장 쉽고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6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 엄격한 대출 규제가 여러분의 자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실수요자에게는 어떤 파장이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주거 계획과 자산 관리 전략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현명한 해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처럼 혼란스럽고 급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출 조이기입니다. 정부는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을 통한 유동성, 즉 돈의 흐름을 강력하게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6월 28일부터 모든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점, 이 날짜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날 이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한 대출 심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첫째, 이제 주택담보대출, 줄여서 주담대의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과거에는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했고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주요 지역에서 15억 원짜리 집을 사려면 은행에서 무려 10억 5천만 원까지도 대출이 가능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무리 신용이 좋고 소득이 충분해도 주택담보대출은 딱 6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6억 원 이상은 아예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둘째, 주택담보대출이 만기, 즉 갚는 기간도 제한됩니다. 과거에는 40년, 심지어 어떤 상품은 50년짜리도 있었는데요. 젊은 세대는 월 상환액 부담이 적어서 집을 사는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최대 30년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갚는 기간이 짧아진다는 것은 곧 매달 은행에 내야 하는 돈, 즉 원리금이 더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대출을 통한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세 대출에도 강력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셋째, 전세 대출이 보증률이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전세 보증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짜리 전세라면 1억 8천만 원까지 대출이 됐었죠. 하지만 이제는 보증률이 80%로 낮아집니다. 똑같은 2억 원 전세에 대해서는 이제 1억 6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전세 대출 자체가 아예 금지됩니다. 쉽게 말해 집을 사기 전에 잠시 전세로 거주하려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혹은 자녀를 돕기 위해 전세를 이용하려던 어르신들도 이제는 전세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세 대출 규제는 오는 7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전세 계약을 하신 분들은 반드시 은행에 문의해 보시고 자녀분들에게도 이 내용을 꼭 공유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용대출에도 꽉 조이는 규제가 적용됩니다. 예전에는 연소득의 2배까지도 신용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연소득 이상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3천만 원이라면 대출도 3천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연금 생활자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은퇴자분들께는 매우 불리한 조건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번 대책으로 은퇴자, 저소득층, 연금 수급자분들께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규제는 투기 목적의 대출을 차단하여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파는 생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제들이 과연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까요? 정부는 투기 목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문제는 실수요자들까지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신혼부부, 부모님을 모시고 살 집을 구하는 중장년 부부, 그리고 은퇴 후 작은 아파트로 옮겨 편안한 노후를 보내려는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이 강력한 규제의 영향권 안에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하지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억울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투기꾼과 실수요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현금 부자들밖에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로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던 많은 분들은 이제 그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는 바로 전세 대출 규제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전세 보증금의 90%까지 가능했던 대출이 이제 80%로 낮아지고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전세 대출 자체가 금지됩니다. 이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쉽게 말해 집을 사기 전에 잠시 전세로 거주하려는 청년들이나 신혼부부 혹은 독립하는 자녀를 돕기 위해 전세를 구하려던 어르신들까지도 대출이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러한 규제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를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에 따라 전세 물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전세 가격이 올라 청년층과 실수요자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 규제로 인해 청년 세대의 주거 사다리가 더욱 높아졌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에게는 더 이상 대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한 채 이상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상 추가 대출이 막히게 됩니다. 정부의 정책 취지는 투기 목적의 대출을 차단하여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로 인해 정작 집이 꼭 필요한 사람들조차 집을 살 수 없게 되는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벌써 시장에서는 아파트 거래량이 뚝 끊겼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현금 부자들만 남게 되니 그만큼 수요가 줄어들어 부동산 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투기 수요는 줄어들겠지만 실수요까지 함께 잠겨버린다면 이것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고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게다가 신용대출 규제 강화는 연금 생활자나 소득이 일정치 않은 은퇴자분들께 매우 불리한 조건입니다. 과거에는 연소득의 2배까지도 신용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연소득 이상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3천만 원이라면 대출도 3천만 원까지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이는 은퇴 이후 자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책으로 인해 은퇴자, 저소득층, 연금 수급자분들께는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시장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지 앞으로의 시장 전망과 자산 관리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규제는 앞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이번 대책으로 시장의 유동성, 즉 돈의 흐름이 확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대출을 통해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면서 거래가 활발했지만 이제 대출이 막히고 신용대출까지 제한되면서 부동산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현금 부자들만 남게 되니 그만큼 수요가 줄어들어 부동산 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투기 수요는 줄어들겠지만 실수요까지 함께 잠겨버린다면 이건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고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중산층과 은퇴자분들은 이런 시장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려던 계획이 대출 제한 때문에 꼬이고 자산 정리도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는 사라지겠지만 그에 따라 전세 물량 자체가 줄어들어 결국 전세 가격이 올라 청년층과 실수요자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만약 이번 대출 규제만으로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세금 강화가 뒤따를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인상 논의가 시작됐고 정부도 필요하면 세제 조정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2000년대 초 참여정부 시절에도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을 크게 올린 적이 있었죠. 당시에는 1가구 2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부세 과세 기준을 낮춰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키웠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부동산을 통해 불로소득을 얻는 구조를 없애겠다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정말 집이 꼭 필요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은 대출, 세금, 공급의 순서로 연쇄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서울의 아파트값은 세계적으로도 상위권입니다. 2025년 기준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13억 원인데 반해 서울 시민의 평균 연소득은 약 4,300만 원입니다. 이 수치가 무엇을 뜻할까요? 서울 시민이 연봉을 한 푼도 안 쓰고 약 30년을 모아야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세대는 집을 살 수 없고 중장년층은 자산을 팔고 나와도 다시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방식이 모두에게 공정한지에 대한 논의는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가격 억제보다는 근본적인 주거 안정 대책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무작정 기다리거나 남들 따라 투자하기보다는 냉정한 판단과 전략적인 자산 조정이 필요합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보다는 현실적인 분석, 그리고 정부 정책의 방향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남들 다 사니까 나도 산다는 그런 흐름은 이제 위험해졌습니다. 부동산은 큰 자산이고 특히 은퇴 이후에는 다시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내 자산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내 집 마련뿐 아니라 자녀의 주거 계획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이 영상이 지금의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최근 발표한 초강력 부동산 대책이 무엇이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만 간추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이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과거에는 집값의 70%까지 가능했지만 이제 6억 원 이상은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대출 상환기간, 즉 만기도 30년으로 제한됩니다. 과거 40년, 50년짜리 대출도 있었지만 이제 상환 기간이 짧아지면서 매달 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전세 대출 역시 강화됩니다. 전세 보증금의 90%까지 가능했던 보증률이 이제 80%로 낮아집니다. 여기에 더해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전세 대출은 아예 금지됩니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실수요자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녀와 같이 살 집을 구입하려는 부모, 은퇴 후 작은 집으로 옮기려는 어르신들까지 모두 이 제한의 대상입니다. 심지어 다주택자는 더 이상 대출이 안 됩니다. 한 채 이상 집을 가진 분들은
사실상 추가 대출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정책은 6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날 이후엔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한 대출 심사가 적용됩니다. 물론 이 정책의 취지는 투기 목적의 대출을 차단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정작 집이 꼭 필요한 사람들조차 살 수 없게 되는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시장에서는 벌써 아파트 거래량이 뚝 끊겼다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은행 대출 창구도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동성, 즉 돈의 흐름이 확 줄면서 부동산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저희는 오늘 영상이 당장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어르신들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는 단순한 가격 억제보다는 근본적인 주거 안정 대책이 중요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이번 대책이 과연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자녀나 지인 중 이 정책 때문에 내 집 마련이나 주거 계획이 꼬인 분이 계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과도 서로 정보를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현명한 선택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